학생이 관심 있는 학과의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지? 학생의 희망 진로 및 학과에 맞춘 활동 추천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선생님들 주목! 차츰 시해될 고교학점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진로 진학 상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나침반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고교학점제 대비 필수 활용서 학과 바이블! 학과 바이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학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료보건, 예체 등의 7개 계열 368개 학과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각 학과의 관련 학과까지 합치면 1000개 이상의 학과가 수록된 역대급 책입니다. 정말 없는 학과 빼고 다 있는 책이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에 대한 정보, 학과 추천 이 한 권으로 뚝딱 하세요. 아니 그런데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도 그 학과에 입학하려면 어떤 활동을 추천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학과 바이블로 뚝딱! 학과 소개, 개설대학, 관련 학과, 진출 분야, 진출 직업, 자격증, 교과목, 선택과목, 추천 도서 목록, 학과 인재상 및 자질, 학교생활 팁까지 어떤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진학과 효과적으로 연계될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선생님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죠. 학과 바이블은 중고, 진로교사에게 완벽한 진로진학 상담과 고교학점제, 학생 설계 지원을 위한 필수서입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이라면 한 권씩 장만하셔야 될걸요? 학생들 인생의 나침반이 되실 선생님들의 나침반 학과 바이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벌써 인사를 나누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인경 TT님 안녕하세요. 조민정 TT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좀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 얼추 끝났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이 좀 됐는데 조금 여유를 찾으셨을까 궁금해요. 네, 여유를 찾으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학기를 마무리하느라 바쁨 속에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쁨 속에 계시다면, 그런데도 저희를 찾아주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티타임을 활짝 오픈한 것과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티타임은 오늘도 선생님들께 성장을 안겨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티타임에서 다양한 안내를 먼저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벤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들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저희 티타임 카페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신간 출시가 되었죠. 감정평가사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새 저희 어떻게 되었을까 시리즈가 44권째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 질문을 좀 드렸는데 문제를 맞추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 게시판에 접속하셔서 게시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댓글에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요, 또 신간이 출시 예정입니다. 면접 바이블. 네, 면접 바이블 도서가 이제 출시가 거의 한 일주일 눈앞으로 온 것 같아요. 아직 출시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이 따끈따끈하지도 않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따끈따끈하지 않은 이 책을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신 3분을 선정해서 미리 보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이 면접 바이블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 면접 바이블은요, 전국 192개 대학 면접 전형 완벽 분석을 담은 도서로 2023년도, 2024년도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도서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면접에, 우리 학생의 면접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 면접 지도에 힘을 싣고 싶다 하시는 우리 TT 여러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요거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지금 혹시 카톡에서 바로 접속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뭐 앱 열기를 해서 유튜브로 꼭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채팅을 꼭 쳐주셔야 참여가 가능하고, 제가 이 앞에 실시간 채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팅을 열심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오늘 팀메이트, 오늘의 팀메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팀메이트는요, 허정욱 선생님입니다. 네.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허정욱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2023년 대입 면접 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입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면접 지도에서 중요한 요소들, 그래서 면접 지도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면접 준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또 허정욱 선생님께서 면접 바이블을 또 저자로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면접 바이블을 혹시 갖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채팅창으로 쳐주시는 분께 또 한 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예약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에는 배송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차차 티타임 카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TT님 안녕하세요. PPT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PPT는 저희가 좀 이따 설문을 하나 드릴 건데, 설문을 참여해 주신 분께는 바로 내일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미정 TT님께서 저요. 네, 아무래도 이 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아까 맨 처음부터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조미정 TT님께 요 면접 바이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채팅 참여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허정욱 선생님도 많은 호응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허정욱 선생님도 약간 이런 어떠한 온라인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약간은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 지금 안 보이겠지만 박수도 쳐주시고, 여기 채팅창에도 짝짝짝짝짝짝 환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호응과 댓글들, 궁금한 것들은 잠시 후에 패들렛을 또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패들렛에도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정욱 선생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허정욱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허정욱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교사 허정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2023년도 대입면접 지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목적은 주로 수험생들의 이제 면접 준비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 면접 지도에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순서는 대입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면접 지도에서 중요한 요소들, 그리고 면접 준비의 구체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대입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제 대입
계속 고3 담임 그리고 진학지도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까 설문을 보니까 이제 진학지도가 처음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대인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의 유형은 여러 가지 뭐 기준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으로 나눈다면은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 교과 면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문 기반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시문 기반 면접은 서울대, 연대, 고대 좀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서 치러지는 면접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이쪽은 약간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 그러니까 문제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맞추느냐 아니면 답을 못 맞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내용이 틀리면은 바로 점수가 감점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나오긴 합니다.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당연히 처음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낯설어서 좀 당황할 수도 있고요. 대학에서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기출문제와 면접 예시문항을 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하고 내가 그것을 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면접이고요. 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수험생이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 제출한 서류에서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즉 이 학생이 진짜로 했는지, 그리고 기술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거죠. 학생, 이렇게 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어? 이 학생이? 그랬을 때 이제 학생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추출한 질문을 통해서 학업 역량, 대학에서 제시한 그 평가 요소겠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뭐 공동체 역량, 인성,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많게는 40%, 보통은 30에서 20% 정도 들어가는 교과 전형에서 치러지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기록부 기반이 아니고요. 각 대학마다 지금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제시하는 어떤 대학은 면접 문제를 미리 제시하기도 하고요. 대진대나 신한대처럼. 그리고 평가의 자료로 쓰이진 않는다고 하는데 면접 기초 자료를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학도 있습니다. 명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대처럼 그룹 면접을 실시하는 등 좀 학교마다 특성이 좀 뚜렷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면접의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유의사항인데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블라인드 2, 3년 됐죠.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경희대인데요. 경희대 이제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입니다. 지원자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을 금지하고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가면 안 되죠. 예전에는 이제 면접 복장은 무조건 깔끔한 교복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교복을 입으면 안 되고 뭐 학교 생활복도 안 되고 이제 뭐 학교 체육복도 안 되고 단체복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접하면서 면접 도중에 뭐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거나 학교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지원 동기를 할 때 대부분 그렇죠. 지원 동기에서 저희 어머님께서 뭐 가족 어떤 분이 아프셔서 제가 뭐 이렇게 간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의료 쪽에 봉사하려고 합니다. 뭐 아버님의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뭐 성함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가족을 아예 언급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라인드가 규정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 계속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오늘 다른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올해 처음으로 모의 면접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모의 면접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모의 면접 컨설팅에서도 뭐 지금 시기가 그렇게 학생들이 뭐 면접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시기에서 모의 면접을 한다는 거는 학생들이 면접이 이렇구나, 이렇게 떨리는구나 라는 걸 좀 이제 알려주려고 한 면접이었는데요. 세 학생 중에 두 학생이 자기 자신 이름을 갖다가 말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 한 학생은 제가 그 학생이 이름을 얘기한지도 못 느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학생은 이제 지원 동기에서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 지도하실 때는 그 내용을 계속 이제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주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면접 진행 순서인데요. 대학별 면접 진행 순서는 이것도 경희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면접 대상자 발표고요. 보통 3배수, 모집 인원이 20명이라면은 60명, 뭐 아니면 4배수, 5배수까지도 보통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3배수, 4배수가 많은데 3배수, 4배수 안에 들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 면접이나 약간 특수한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면접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3배수에서 4배수 안에 들어야지 1차 서류 평가에서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에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만큼 되나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을 채 안 주더라고요. 면접이 보통 월요일에 대상자를 발표하고 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면접을 실시하고 그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고사장 및 면접 대상자 그리고 유의사항 확인하고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면접 당일날이 되면은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해서요. 시간을 맞춰 입실하고 신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가번호를 부여받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몇 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점 대기했다가 면접실 앞에서 잠깐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준비하고 그리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실시하고 그리고 퇴실하는 거의 제가 다른 대학들 한 20여 개 대학들의 그 면접 진행 순서를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국대에서 이거는 가져왔는데요. 면접 진행은 평가위원이 대부분 2명이고요. 그리고 3분일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2명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위원은 이제 입학사정관이겠죠. 입학사정관은 위촉 입학사정관이 있고 전임 입학사정관이 있습니다. 전임 입학사정관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계속 입시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고요. 위촉 입학사정관은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교직원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위원 변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계속 제가 면접을 그동안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말은 공식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좀 면접 점수가 많이 좀 달라지는 좀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2분인데 특히 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았고요. 어쨌든
두 분이서 제출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요새 이제 입시 설명회 그리고 뭐 대학에서 주최하는 뭐 입시 컨퍼런스를 다니면은 요새는 좀 면접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평가위원들이 미리 면접 문항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학교도 있고요. 뭐 이제 굉장히 서류를 자세히 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10분이 많고요. 5분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10분, 좀 길다면 한 15분 정도 됩니다. 10분이면은 면접을 한 질문이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예. 질문이 많으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학생이 너무 준비를 잘해 가지고 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뭐 한 2, 3분을 잡아먹었다. 2, 3분을 소요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면접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이 학생이 그냥 자기 이야기만 주고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은 다른 평가를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면접관과 나와의 이제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내용만 쭉 쏟아놓고 가면은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질문 내용을 같이 막 복기를 해보면은 조금 이제 싸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고요. 오히려 학생이 자기는 계속 답변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공격적으로 막 면접관분들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서 결국 본인이 대답을 못했다라고 해서 되게 속상했다라고 했는데 그 학생은 붙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학생은 이제 교수님이나 면접관, 이제 교수님, 입학사정관분들이 재밌는 거죠. 이 학생은 되게 좀 계속 질문을 하고 싶네. 그러면서 이제 심화적인 질문을 했고, 이 학생은 계속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디펜스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하고 이제 퇴실 후 귀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지도를 하실 때는 지원한 학교의 면접 방식은 반드시 확인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면접 방식, 기출문제, 복장 등을 꼭 체크를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뭐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은 갈수록 아이들의 문해력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Z세대 뭐 이렇게 Z세대, 지금 우리 아이들이 Z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디지털 관련된 모든 기기를 이렇게 습득하기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해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보자. 뭐 동국대 한번 볼까? 동국대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면접 방식은 이렇고 이런 거 확인했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6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또 선생님도 실수를 하시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뭐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해, 너가 하고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은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꼭 이 면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주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면접 안내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또 대부분의 대학교는 종합전형 가이드북, 어떤 대학교는 숭실대 같은 경우는 면접 가이드북, 그리고 자기소개서 가이드북도 이렇게 아예 따로 발간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학생들에게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대학에서 발간하는 자료죠. 첫 번째로
모집 요강. 예, 모집 요강이 당연히 모집 요강이 뭐 이렇게 바이블이죠, 사실은. 모집 요강이 진짜 바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요강에서는 이제 좀 공식적으로 딱딱한 언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뭐 제일 유명하고 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게 동국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고 다른 학교들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잘 그 자료들을 제공하니까 꼭 학생들에게 2번, 3번, 4번 계속 읽도록 숙지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지도를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요새 뭐 워낙 입학처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또 이제 Z세대 친구들은 전화를 싫어하죠. 전화를 싫어하고 문자를 좋아하고 카톡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너가 게시판을 활용해서 게시판에 글 질문해. 그러면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답변이 오죠. 이렇게 꼭 학생들이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 대한 안내는 기본 사항은 꼭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우선 면접 지도의 목적입니다. 너무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우선은 면접 능력 강화가 제일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 향상. 뭐 처음에 이제 제가 면접을 아이들하고 할 때는 너무 이제 단점을 좀 지적을 해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기준에 좀 제 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하고 너무 많이 이제 좀 단점을 지적하면은 아이들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라고. 근데 좀 마지막이죠. 보통은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그린다면은 뭐 이제 만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에 까칠하게 막 대해요. 나 너 그렇게 하면 떨어져. 뭐 하지 마. 막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뭐 최종 연습했을 때는 막 뭐 박수 쳐주면서 정말 잘했어. 뭐 그러면은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도 있지만은 지도를 해보면은 처음에 너무 팩폭을 좀 많이 날린다거나 그럼 아이들이 이제 앙심을 품습니다. 앙심을 품고 더 이상 이제 면접 감가고 학교를 했을 때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끝까지도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약간 트렌드는 절대 뭐 생활기록부도 그렇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가장 선생님이 써주시는 생활기록부에 가장 심한 말은 짧게 써주는 거죠. 가장 또 이제 가장 뭐 뭐 그런 것처럼 면접지도 피드백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은 좀 요새는 좀 자제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안내, 요것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혼자서 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 그러면은 그대로 잘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뭐 일주일에 그런 친구들은 한 번 이제 피드백 주고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그만큼 연습했니? 그럼 진짜 연습을 잘 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매일매일 자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야지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좀 혼자 연습하는 것이 80% 그리고 친구들하고 연습하는 게 한 20% 뭐 그 정도 비율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혼자서는 너무 의지가 약해서 안 되니까 꼭 같이 모여서 연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학생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좀 안내해야겠죠. 그리고 요새는 아이들이 이제 패드나 태블릿을 또 워낙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예 종이에다가 필기 안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아직은 저도 X세대라서 Z세대 아이들에게 아직 잘 못 맞추는데 어느 학교 그 면접 합격 그러니까 대입 합격 수기에서 어떤 학생이 그 샵 검색
뭐죠? 해시태그를 이용하니까 너무 편리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해시태그는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해시태그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잘 정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예 디지털 이쪽 활용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뭐 이런 패드나 뭐 그런 이제 검색어 활용 그런 걸 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노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쭉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잘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으로 이제 모의 면접은 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해서 실전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당황하지 않을수록 하면 좋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 무슨 커뮤니티나 그런데 이제 해서 아 이런 식으로 면접 연습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시행착오가 좀 많겠죠.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웬만하면은 이 지금부터 선생님들도 좀 아까 이제 그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정말 가장 바쁠 때잖아요. 선생님들도. 근데 학생들도 이제부터 이제 휘몰아치죠. 요번 주 정도에 거의 생활기록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그 생활기록 이제 그 내 내신 성적으로 이제 야 이러면 교과는 어디 써야 되고 지금 내가 최저는 6월 모의 평가에서 최저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한 어디를 해야 될까? 종합전형은 지금 내 생활기록부로 하려면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뭐 이제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쉴 새 없이 계속 달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면접에만 다 쏟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학생을 좀 많이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 준비 시기 및 준비 정도와 관련된 요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학생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이제 만약에 면접이 수능 이전이다라고 하면은 원서 쓰고 좀 바로 준비를 조금씩 해야겠죠. 근데 수능 이후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요. 또 최저를 맞춰야 되면은 과연 최저와 면접 중에 어디에 비중을 높여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최저겠죠. 수능 최저를 맞춰 놓는 게 훨씬 더 그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충족을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는 아 저는 최저 안 맞춰도 돼요 라고 하면은 뭐 면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합전형 준비 여부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서류 기반 면접은 생활기록부를 외우다시피 해야 되니까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면접이라면은 조금 더 좀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원래 말을 잘해요. 원래 말을 잘하고 기본적으로 뭐 목소리 톤도 좋고 그래서 크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내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만 숙지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제 경험에서는 남학생들 중에 말 안 하는 남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또 약간 이과 성향의 학생들도 좀 그렇긴 한데 말을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도 거의 말을 안 하고요. 그냥 게임만 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도 아주 필요한 얘기 뭐 어디 갈래? 가자.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면접을 시켜보면 굉장히 당황하고 잘 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좀 훨씬 더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이제 차분하게 좀 많이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제 평소에 그냥 친구들하고 항상 수다를 많이 떨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발표를 즐겨하는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면접 준비 시간이 많이 좀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류 확인 면접 학생의 상황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상태보다 더 좋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보면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최대한 미화를 시켜주시고 포장을 잘해서 이 학생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기록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은 학생의 수준은 만약에 50인데 생활기록부만 보면은 막 한 90, 100 정도의 학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뭐 이제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도 있죠. 이제 각 대학에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접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접을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만 되면 되겠죠. 이제 뭐 그런데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한다면은 그 입학사정관들, 면접관분들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면은 이 정도는 대답을 하겠지, 기대를 하겠죠. 그랬는데 학생 상태는 50이라서 면접관은 100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50만 대답을 한다면은 점수를 좋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런 상태의 학생이라면은 일단 생활기록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식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초지식은 어떤 거냐면은 주로 지금 이과 쪽에 이제 뭐 수학이나 생명과학, 뭐 화학, 뭐 그쪽 물리 뭐 그쪽인데 아까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모의 면접을 하는데 저도 뭐 제가 문과 영어 교사라서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위상수학과 뭐 미상수학의 어떤 위상수학과 뭐였더라 뭐 컴퓨터와의 뭐 무슨 뭐 연관관계인가 뭐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이 나와서 학생한테 아마 기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위상수학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죠. 이제 같이 면접 보시던 선생님이 수영 선생님이라서 되게 황당해 하시면서 그 위상수학을 모르면 어떡하니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학년 때 배워서 아직 좀 까먹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기초지식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상 좀 이과 쪽에 이제 공대나 자연계열 교수님들은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좀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설마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 과에 오지는 않겠지? 뭐 그러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근거가 있죠.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학생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아니면은 원래 있는 사실과 틀린 답을 했을 때는 사실과 다른 대답을 했을 때는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좀 최대한 학생이 숙지를 하고 기초지식을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학생은 너무 상태가 훌륭해요. 근데 어떻게 운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계속 학생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는 그러니까 학생의 상태는 100인데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그렇게 뭐 훌륭하지가 않아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에게 조금 더 이제 내공이 드러날 수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라고 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의 능력을 100%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기록부는 70, 학생의 상태도 70, 뭐 이 정도가 제일 사실은 이상적이죠. 그러면은 이제 너가 그동안 했던 활동만 다시 한번 잘 짚어보고 부족한 거는 보충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면접 지도에서 가장 힘든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생활기록부의 기준은 높은데 학생의 상태가 현재는 예전에는 잘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어떤
이렇게 어떤 표현을 쓸까 하다가 그냥 면접 준비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준비 가성비가 좋은 그 면접 전형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학생들이 아주 선호하진 않은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학생에 따라서 사정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수시 전형을 6개를 1, 2, 3, 4, 5, 6번 이제 가장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1번이라고 치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쓴다 6번이라고 치면은 6번인 학교들은 학생들 준비가 좀 소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그 기준이 낮아지는 거죠. 나하고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그 기준이 낮아지면은 내가 조금만 더 잘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를 시키면 좋고요. 근데 이제 모두 다 선호하는 대학들은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만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평균만 일단은 기본 점수만 맞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쪽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입학사정관분들한테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뭐 이제 말씀하시면 질문을 하면은 그런 대학들에서도 꽤 많은 학생들이 내 생활기록부에 뭐가 적혔는지도 모르고 오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건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그 다음은 약점에 따른 지도 대책인데요.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이제 학생들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요새 계속 관심이 가는 건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이제 목소리 쪽이 저는 이제 좀 계속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좀 목소리인 것 같아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목소리가 작은 경우에는 호흡법을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흡법이라는 게 뭐 저희가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요번에 이제 뭐 면접책 이렇게 같이 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성악 관련된 면접책도 성악 관련된 이제 전공책도 좀 봤었고요. 그리고 뭐 보컬 트레이닝 발성법도 봤었고 아나운서 관련된 뭐 아나운서 그 면접 대비 그다음에 항공 승무원 관련 면접 책 그런 걸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목소리가 좀 더 중요한 직업에서는 반드시 복식 호흡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은 뭐 배에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복식 호흡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호흡량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충분히 평소보다 연습을 하면은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이제 발성이라는 걸 좀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기를 폐에 있는 공기를 입으로 내뿜으면서 얼마만큼 그 공기의 흐름을 많은 공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면서 발성기관을 통해서 목소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흡법 조금만 연습을 해도 훨씬 더 좀 좋아지고요. 이 호흡법은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긴 힘든데 유튜브에 복식 호흡 뭐 그렇게 치시면은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학생들한테 연습을 좀 목소리가 작거나 뭐 이렇게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거나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발음이 약간 세거나 아니면은 특정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좀 심리적인 좀 그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음표, 이게 낱말 발음표나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고 뭐 이렇게 발음 연습 그런 문장들 그쪽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빠르면은 속도를 좀 조절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빨라지죠. 특히 혼자 얘기하면은 말이 빨라집니다. 이제 학생들이 면접을 하면은 처음에는 좀 대답 내용에 대해서 잘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막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했다고 치면 자신감이 붙으면은 내 페이스로 자꾸 말을 빨리 하게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최대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좀 이제 안정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속도 조절 연습을 좀 시키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좀 아까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비안의 법칙에서 의하면은 뭐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고, 결국 면접관 분들이 판단하는 거는 이 답변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점수를 주시겠죠. 첫 번째는 자기 이해 부족한 경우. 이거는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학생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사실 요새 같이 이제 시대가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나의 위치도 계속 변하겠죠. 그러니까 학생한테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파악을 못하면은 정확한 이제 면접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나의 어떤 모습을 면접관 분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 진지한 생각을 안 하고 가면은 뭐 횡설수설하거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뭐 밝게 얘기하고 뭐 어떤 뭐 분석적 냉철하게 얘기했다가 뭐 다른 쪽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너무 낙관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디테일을 무시한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좀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누구인가를 좀 진지하게 계속 고민하게 하고요. 자기소개는 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면접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명백한 감점 요소죠. 생활기록부 숙지 부족, 생활기록부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면접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명백하게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사전 질문지를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요새 면접 트렌드는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면접은 그렇게 뭐 트렌드가 막 있고 그런 제 짧은 지금 의견으로는 면접은 트렌드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향 평준화는 분명히 됐습니다. 대부분은 예전에는 정말 막 뭐 자소서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자소서 뭐 심지어는 A 대학에 갈 자소서를 B 대학이라고 썼는데도 붙었고 뭐 이제 그런 막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듯이 면접도 대부분 학생들이 다 준비를 잘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 분들은 감점 요인이 있으면 아주 뭐 이렇게 감점 요인이다 그러면 좀 기분 이제 내심 얘는 감점할 게 있네 그러면서 이제 깎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점 요인은 반드시 없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생활기록부는 그냥 암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계속 주지를 해주세요. 너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는 너가 노력이 부족하고 게을러서야 라고, 요거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교과 지식이 부족한 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데, 그 교과서, 해당 교과서 위주로 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지식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구성력이 부족한 경우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능력은 있는데 답변 방법을 잘 못하는 경우죠. 그 경우는 뭐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이제 학생한테 조금 더 너가 머릿속엔 있지만 내가 이제 도표나 아니면은 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너가 이제 답변할 때 이제 화법도 약간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은 이제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아이들 어휘 사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좀 이렇게 지시어도 그거 뭐 저거 했었고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면접 입학 사정관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금 뭐라 그러죠?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어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시간은 안 되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이것도 꽤 많이 고쳐집니다. 요거는 경민고등학교 신재철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요번에 예,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단어를 막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거기서는 뭐 그 활동에서는 인과관계 분석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대한 분석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계속 조금 익숙해지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성향, 인성, 공동체 능력,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어휘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의 뭐 단점은 좀 약간 능동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행위를, 그런 뭐 활동을 통해서 수평적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친구에게 수평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휘를 쓰는 게 저렴한 어휘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진정성이 떨어지거나 변명하려 할 때 이제 학생들이 가끔은 변명은 사람의 이제 좀 약간 기본적인 그런 그 성향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 병원에 갔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뭐 약 타는 약을 타는 그 병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제 깜빡하고 한 보름 정도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도 이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호통을 치시면서 아니 무슨 시간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변명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아차 막 싶으면서 역시 인간의 본성이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을 계속 해야죠. 아이들은 계속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면접에서는 내 단점을 충분히 빨리 수긍을 하고 그 단점에 대한 이제 뭐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상 및 태도, 뭔가 자세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동영상 촬영, 전달력이 떨어질 때는 보통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점만 말하는, 핵심을 아직 못 파악하는 거니까 핵심 파악하고 요점 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면접일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터디 플래너처럼 면접일지를 작성하게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반성적 사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는 학생이다. 그럼 면접일지 계속 작성하게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친구가 뭐 목소리나 단기간에 고치기 힘들다. 그랬을 때는 그 지적은 좀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이제 자신감 향상으로 좀 가야 되고요. 면접관이 점수를 안 주는 유형의 학생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 연기처럼 하거나 너무 프로처럼 보이려는 학생도 그렇고요. 외워서 답변하려고 하는 학생, 그리고 표정이 어두운 학생, 요것도 좀 최대한 밝은 표정 유지할 수 있게, 긴장해서 좀 긴장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표정은 밝게,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게, 그리고 변명하는 학생,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태도는 최대한 이제 좀 피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면접 암기 과목 이제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겹쳐서 조금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고요.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따라서 이제 같이 면접 연습하는 스케줄을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과 약점을 잘 모를 때는 MBTI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가 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그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MBTI는 그렇기 때문에 뭐 MBTI 한번 해보고 여기서 너의 진짜 단점은 뭔 거 같니? 진짜 장점은 뭔 거 같니? 뭐 자기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접관에 관해서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면접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할까? 공정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입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 쇼핑하실 때 얼마나 충동적으로 구매하세요. 예, 그래서 면접도 굉장히 사람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건 조금 빨리 넘어가면은 면접관의 오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첫인상, 처음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장이나 태도 같은 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 단서도 약간 비슷하죠. 원래 이 학생이 어떤 좀 태도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좀 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요청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유사성인데 이제 블라인드 때문에 유사성의 오류는 좀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리고 후광 효과. 생활기록부가 좋으면은 왠지 좀 이 학생이 잘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옷도 그렇죠. 만약에 옷이 좀 면접 복장에 면접 복장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는 원래 저런 낙인 효과겠죠 그때는. 그리고 이거는 대비 효과와 중심화 경향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지도의 팁인데 마지막 모의 면접에서는 아이들한테 면접 복장을 미리 정해서 한 2, 3일 정도는 계속 입고 한번 면접을 시키는 거는 좋습니다. 예, 아이들이 딱 그날 처음으로 면접 복장 입으면 되게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복장을 딱 입는 순간 진짜 내가 면접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2번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 활용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어떤 대학에서는 직접 대학에서 찾아오셔서 면접해 주시는 데도 있고 또 신청받아서 그 대학에서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내가 이 대학을 안 간다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할 때 너 불안해하지 마, 떨지 마, 괜찮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불안한 거 당연한데 그래도 나도 너 선생님도 불안할 것 같아. 하지만 너가 좀 더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답변을 잘해도 좋은 점수 못 받는 경우는 이렇게 면접에서 너무 장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인데 면접관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는 답변이 잘 안 되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접 점수가 좀 안 좋죠. 요거는 면접 평가 목록 이제 동국대 두드림의 이제 면접 배점인데요. 이걸 보시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내가 너무 답변이 장황하면은 이 20점부터 12점 중에 요 인성사회성을 질문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중간 점수나 아니면은 뭐 낮은 점수를 주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핵심을 얘기할 수 있게 최대한 1분은 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대부분은 다 자신감 위주로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상이라고 하죠. 한번 마상 입으면 아이들이 되게 앙심을 품기 때문에 팩폭 날리시지 말고 최대한 단점은 이제 단점을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 단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압박 면접 한번 한 다음에 풀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외모 언급은 해주시면 안 되고요. 외모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친화적으로 계속 관계 형성하고 트라우마 안 남게 동기부여하고 자신감 갖도록 해주시고요. 학생이 뭐 전달력이 뛰어난지 언어 사용 능력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이제 선생님은 학생한테 구체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선생님은 아시고 이제 어느 쪽을 좀 능력을 키워주실지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말하는 기본은 결론, 동기, 과정, 결과, 성찰. 이제 말할 때 일단은 결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실패하거나 어려운 것도 좀 얘기를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얘기하면 되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데 실패를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줘요. 근데 그냥 포장지만 거창하게 저는 이래서 성공했어요, 이래서 성공했어요, 그것도 잘했어요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진솔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좀 자신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는 힘들고요. 계속 면접관이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계속 너 생각해 생각 안 하고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너무
이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면은 목표 설정을 좀 낮춰야 되겠죠. 언젠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긴 하니까. 그리고 면접관이 알고 싶은 딱 3가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크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학교 활동에서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관심 있는지, 요 3가지의 거의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면접 준비 절차는 별거 없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사항 한번 안내하고요. 1차 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좀 대학에서 어떤 정보를 실질적으로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하고 맨 마지막 N차 시에는 모의 면접 한번,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형광펜 전략 많이 있죠. 전공 관련된 건 노란색, 학업 능력은 파란색, 인성은 초록색, 단점 있으면 빨간색. 이것이 겹치면 겹칠수록 면접관이 질문하기 좋겠죠. 그래서 세부 기출능력 파악하고요. 그리고 생기부는 꼭 숙지하고요. 최소 매일매일 한 15분씩, 10분씩 20번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 종일 생기부 한번 보는 것보다는 시간 정해놓고 보면 볼수록, 책도 그렇잖아요. 계속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요. 면접 노트 파일 작성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을 하고, 개인 연습 다 됐으면은 실전 연습, 그리고 다시 수정 보완.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입니다. 개인 연습하고 실전 연습하고 다시 보완하고, 이제 그게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답변의 질이 좋아지겠죠. 여기까지. 뒤에 좀 너무 제가 달린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정호 선생님께서 이게 PPT를 너무 이쁘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내용이 아마 쏙쏙쏙쏙 잘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질문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내용을 들었을 때 질문을 하실 것들이 있어서 제가 패들렛으로 질문을 받고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 다시 한번 모시고요. 의자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패들렛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됐네요. 이건가? 자, 제가 패들렛 주소를 링크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카톡 지금 여기 채팅창에 패들렛 주소를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패들렛 주소를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마지막에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N차시 모델링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면접 지도를 어떻게 차시별로 좀 구성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좀 이쪽 좀만 더 들어오시겠어요? 좀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해보신 사례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유가 조금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1차시, 2차시, 3차시, N차시. 1, 2, 3차시는 이제 그러니까 사전 준비죠. 사전 준비. 이제 첫 번째는 면접이 방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지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선생님이신데 또 이제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자료 보면 드리는 게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제 면접 그 안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워낙 또 잘 나온 게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면접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1시간 정도 알려주시고요. 1차시는 일단 안내를 해드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찾는 거죠. 대학에 그런 정보를 찾게 하고 이제 숙지를 하고 한 3차시까지는 이제 그렇게 답변 이제 그 다음에는 생활기록부나 아니면은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예상 문제를 뽑아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전 개인 연습을 해보죠.
개인 답변 준비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뭐 혼자 하거나 아니면 친구나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이제 그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아, 요거는 잘했는데 요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다시 수정 보완, 다시 연습, 실전, 보완. 이제 그게 얼마만큼 많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그 면접 준비도가 올라가고 마지막 이제 N차시는 몇 차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N차시 아니면 N-1차시 한 2번 정도는 실전 연습을 하는데 실전 연습할 때는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면접 복장을 너무 미리 챙기지 않으면은 나중에 되게 허겁지겁 챙기게 되고 예, 면접 복장도 사실 그 되게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최종 면접에서는 그 복장을 입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러니까 뭐 의복이 뭐 이렇게 약간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것처럼 추리닝을 입고 오면은 그만큼 면접하는 사람들도 면접관 이제 모의 면접관들도 조금 긴장이 풀어지고 학생들도 약간 뭐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오면은 서로 이렇게 텐션이 낮아지니까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왔었는데 지금은 블라인드 때문에 교복이 안 되니까 예, 이제 최종 면접할 때는 그렇게 좀 제대로 된 면접 복장을 갖추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형광펜 전략도 그거는 예, 그거는 워낙 뭐 이제 유명한 거긴 한데 생활기록부에 이제 사실 또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좀 목록화 전략도 있어요. 아니, 목록화. 그러니까 이제 표에다가 쭉 이제 나의 인성과 관련된 건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우선은 생활기록부에 나는 내가 만약에 뭐 컴퓨터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그쪽에 관련된 생활기록부에 내용이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요건 전공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인성 관련된 건 뭐 초록색 뭐 하고 그 다음에 꼭 전공이나 인성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학업 능력이 좀 뛰어난 것이 있다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정해가지고 그렇게 칠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겹치는 형광펜이 겹칠수록 다른 입학사정관 분들도 평가자 분들도 요거는 좀 눈에 띄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쪽은 나올 확률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거 전략도 하나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그 N차시에서도 결국은 안내를 해주고 나에 대해서도 또 파악해야 되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선생님께서 옆에서 잘 지도해 주셔야만 학생들이 뭐 좀 믿고 따라가면서 좀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내 학생들을 좀 잘 지도하기 위해서 내가 좀 공부하고 좀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다들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도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네. 여기 보시면 같은 대학교 가는 학생은 함께 연습하는 건 안 좋을까요? 같은 대학교를 지원했다. 글쎄요. 같이 연습해야죠. 그래도 예, 만약에 과까지 겹친다면은 나중에는 되게 좀 당연히 둘 다 붙으면 좋은데 예, 참 그게 근데 뭐 학교 현실상 당연히 오히려 떨어뜨려 놓는 게 좀 부자연스럽겠죠. 예.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결과론이죠.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학교, 대학교를 준비한다면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 전략 공유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문율처럼 같은 학교, 같은 과는 웬만하면 피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잠시만요. 네네네. 지금 또 들어온 질문 중에 재시문 기반 면접은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재시문은 뭐 서울대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연대 추천,
뭐 고대 이제 또 일반적 뭐 그런 몇 가지 거의 한 그 세 대학인데요. 저는 일단 기출 문제 풀어보고 또 이제 그 좀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워낙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 근데 뭐 이제 당연히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나오지만은 좀 많이 준비가 필요하고 작년 같은 경우가 연세대학교가 수능 전에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재시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꽤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서 많이 지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전에 이 면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올해도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의외로 좀 결과가 경쟁률이 낮아서 좀 결과는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들은 꽤 결과가 좋았었는데 예, 아무튼 뭐 재시문은 경인교대요. 경인교대도 비슷하긴 한데 수능 이후죠. 그러니까 일단 수능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학교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독서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읽어봐. 책을 다시 독서에 관한 것인데 읽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책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책 목록이 많은 경우는 막 40권, 50권을 생활기록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다 읽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전공과 관련된 책들은 좀 이렇게 약간 특이한 점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건 필요하고요. 웬만해서 독서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책이 아니면은 전공하고 이제 교수님이 정말 흥미롭게 보실 책이 아니면은 보통 제일 많은 질문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고요. 거의 무조건 나온 단골 질문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고, 근데 이제 특이한 책을 집어서 이 책을 읽었어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있죠. 이제 그런 책은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는 뭐 2, 3학년일 경우 전공과 관련된 책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기보다는 뭔가 핵심 내용 좀 이제 뭐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1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책에 대해서 막 이 책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아도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피엔스에 대해서 사피엔스의 어떤 내용이 뭐 인상 깊었나요? 그러면은 뭐 저는 특히 뭐 농업혁명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추고 수명도 단축되었던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농업에 이제 얽매이게 돼서 평균 수명이 뭐 줄어들었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그 정도 대답을 해야지 뭐 모든 내용을 제가 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는 거는 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좀 뒤쪽으로 그 전에 교과 세특에 관련된 걸 먼저 다 한 다음에 독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화여고 고승현 선생님께서 1번 학생이 면접 장면을 스스로 볼 수 있으면 좋을 듯한데 어떤 방식으로 녹화하게끔 하시나요? 만약에 이제 뭐 이제 혼자 1대1로 저하고 학생하고 1대1로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조를 짜겠죠. 한 뭐 그래도 아무래도 주로 친한 친구들끼리 뭐 학생 2~3명, 이제 지도교사 1명. 그러면은 그 학생이 면접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찍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워낙 뭐 이렇게 바로 피드백.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틀어보면서 요때 어땠니? 그러면서 저는 이제 1대1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3명이 면접을 보면은 한 명은 4명이잖아요. 그럼 한 명은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다른 친구들은 면접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질문도 만들어서 너도 하나 질문해봐. 그러면 또 그렇게 하니까 롤을 나눠서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면접관이 되어서 내가 저 친구를 봤을 땐 어떤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바로 실시간으로 예, 예. 예,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2번 여기에서 1차 시는 면접 대상자 확정된 다음부터 1차 시인가요? 그게 네. 그게 어떤 이제 아마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떤 대학들은 이제 지원하면 바로 면접 대상자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좀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3배수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어요, 학생이. 그랬는데 1차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예, 1차에서 다 떨어지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좀 약간 그런데 만약에 1차 붙은 다음에 준비를 하면은 시간이 길어야 5일, 짧으면 3, 4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이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면접 준비는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부터는 좀 1차 시가 시작이 돼야지 이제 뭐 요새는 뭐 그런 말도 합니다.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너가 인생에서 면접을 앞으로도 계속 면접을 보고 이 잡 인터뷰니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라도 하자. 그러니까 1차 시가 1차 발표 후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 전부터 좀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면접 지도를 하면서 야, 이 친구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내가 정말 지도하면서도 좀 기억에 좀 남았던 친구가 좀 있나요? 기억에 남는 친구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요새 자꾸 제가 그쪽에 꽂혀가지고 그런데 저 방금 지금 사회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원래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이쪽 원래 전공을 하신 건가요? 이쪽 전공한 건 아니고 예.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뻥이고 제가 연습도 이제 했어요. 뵈면서, 예.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시고 안정감이 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면접을 할 때 목소리가 되게 조그만데도 전달력이 쏙쏙 꽂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목소리가 되게 큰데도 좀 말이 약간 이렇게 깨지는 느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전달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굉장히 극복이 가능하고 아까 경인교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경인교대 지난번에 붙었던 학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수능 이후에 좀 꾸준하게 매일 나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떨고 막 울고 그랬었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하다가 울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그러니까 모의 면접. 모의 면접을 보다가. 네,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인 징크스긴 한데 우는 학생이 잘 붙어요 나중에. 모의 면접 봐도. 야,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 붙으면 억울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떨어서 여기서 한번 울고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폭발하면은 오히려 면접장에 가서 조금 좀 더 이제 차분해지는 그런 건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징크스 꿀팁이네요. 울려야 한다. 아니, 절대 울리면 안 됩니다. 요새는 마상을 입히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아까 제가 강의 들으면서 몇 번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제 뭐 MBTI 타입이나 그런 게 약간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마상은 안 되죠. 마상은 안 된다. 마상 안 입히고 적절한 피드백에 또 그 친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게 동기부여는 알아서 되겠죠? 본인이 가야 되니까. 사실 대학 입시는 대입은 아이들 동기부여가 워낙 많이 잘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선호도 높은 대학이면은 그렇죠. 굳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들이 들어온 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질문들 들어온 게 여기까지라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함께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여기 막 댓글 질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많이 떨렸고요.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잠도 잘 못 자고 제가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계속 어제까지 오늘 방금까지 많이 좀 떨리고 불안했는데
지금도 사실 예, 도움이 되었을까 좀 많이 도움이 그렇긴 많이 한데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예, 많은 좀 도움이 되었기를 예, 바랍니다. 그래서 좀 면접 지도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이번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고3 담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예, 같이 지금 제일 바쁜 시기잖아요. 이제 9월 뭐 한 10월까지 원서 쓰고 뭐 그때까지 수능 지도까지 해서 예, 올해 선생님 예,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지도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정욱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선생님들 함께 허정욱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많으신 분들께서도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떠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는 누구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DLTT님, 환민영 TT님, HBTT님, 네, 많이, 예. 세특에 쓰는 단어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벌써 허정욱 선생님의 기대와 동일하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아마 허정욱 선생님 오늘 긴장하신 만큼 꿀잠 자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허정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접을 지도하는 것들 아니면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들, 교사로서 학생의 멘토가 되고 도움을 주는 것들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허정욱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눔하는 것들이 이런 자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나눔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내가 면접 지도를 해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었다. 내가 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봤다 하는 것들은 서로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신데 딱 3분을 선정해서 면접 바이블 도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3분은 누구실까요? 3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은요? 네. 자, 조민정 TT님, 고승현 TT님, DLTT님 축하드립니다. 네, 3분이서 네, 당첨이 되셨어요. 당첨이 되신 분들은 교육티타임 카페에서 저희 이벤트 당첨 코너에 가셔가지고 상품, 수령인, 배송 주소, 전화번호까지 꼭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면접 바이블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타임은 계속 쭉 갑니다. 선생님들의 어떠한 서로 공유하고 나눔하고 같이 성장하는 티타임 카톡방 있으니까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뭐 어떤 자료가 올라갔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길게 누르셔서 하트, 따봉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톡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알림 끄기 설정을 해서 좀 너무 울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알림 끄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한테, 친절한 동준 씨한테 1대1 채팅방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오늘 허정욱 선생님을 만나 뵙고요. 원래 다음 주 일정이 곽상경 선생님의 학생 상담 및 코칭이었는데 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곽상경 선생님 일정의 변경으로 7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선생님들을 위한 생기부 레시피 학종 6관왕 합격생의 생생 후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합격생을 직접 여기로 데려와 볼까 해요.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소통을 해보면서 도대체 합격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합격했냐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곽상현 선생님과 함께 학생 상담 및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도 선생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티타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좀 피드백을 주신 게 있어요. 다음에 강의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을 선생님들께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40회잖아요. 40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40회 동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선생님들께서 또 필요한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구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 이메일 주소 적는 칸이 있어요. 이메일 주소 적는 칸에 이메일을 적어주신 분께는 오늘 허정욱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이 교환을 내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티타임 만족도를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도 플러스 여기에 이제 강의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항상 선생님들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좀 필요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진로실이나 아니면은 뭐 교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에서 선생님들 아이들이 몰려와서 어떠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도 확신이 없어요. 이 학교에 키오스크를 제공해서 이렇게 딱 설치해 드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수업 뭐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쏴드리면은 그게 과연 선생님들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티타임 채팅방에서 그것도 한번 설문을 받아볼게요. 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드린다면 좀 어떨까요? 라는 것들을 나중에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티타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허정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요. 학생들의 면접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보기 전에 그 떨림, 긴장감, 어떻게 하지? 불안감,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좀 감싸주시고, 그리고 딱 면접관 앞에 처음 그런 낯선 환경에 부딪혔을 때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때 어떠한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